그래서 구체적인 사건들로 한번 들어가 보면 다들 아시겠죠? 2012년 희망버스 타고 내려갔었잖아요. 희망버스하고 2014년 철도노조 그래서 실시간 위치 추적 사건인데, 이 실시간 위치 추적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그냥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 규정도 있고, 그 위치 정보 추적 자료라는 거죠. 어디에 동쪽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의 경과와 함께 계속적으로 변화하죠. 제가 여기 있다가 몇 미터만 걸어가도 제 위치 추적 정보 자료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기지국이 달라지고, 발신 기지국 위치 자료가 달라지고 접속지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이제 위치 추적인데 실시간 위치 추적이 되는 거예요. 실시간 위치 추적이라고 하면 실제 한 10분 단위, 5분 단위로 수사기관한테 정보통신사업자가 계속 정보를 주는 거예요. 해당 번호에서. 제가 여기서 뭐 차를 타고 뭐 홍대 쪽으로 간다 그러면 10분마다 해당 사람은 뭐 어느 몇 미터, 뭐에서 우측으로 몇 미터 이렇게 했다는 걸 계속 하고 있고, 제가 직접 보진 못해서 모르겠지만 어디 이제 들어가면 실제 이 지도상이 점점점점으로 확인이 된다고 해요. 그 실시간 위치 추적 합법적으로 하면. 그래서 그런데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개인정보 자기결정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요. 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헌재가 설치한 거예요.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 대상이 뭐예요? 자신에 관한 정보. 그러니까 우리 개인 정보죠. 내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뭐 근대 사회 개념이 이성적 인간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 이성적 주체가 다른 정보도 아니고 내 정보, 그 주체의 자기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결정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정보 주체한테 가지고 있는 권리인데, 이게 특징이 있죠. 이 정보가 끝으로 가면 0과 1이라는 비트 단위로 디지털 정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용량으로 복제되고 전송될 수 있고 빠른 속도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는 예전 정통적인 나에 대한 정보의 수준이 아닌 거죠, 이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한과 수사기관, 국가기관의 이용,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헌재는 뭐 대법원도 같은 입장이지만 개념은 되게 넓게 잡고 있어요. 개인정보. 그러니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뭐 신분 등과 같이 인격 주체성을 특징이 된 사항 또는 개인의 동일성이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다 개인정보로 한다. 이건 맞는 얘기죠. 좋은 개념이고, 그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좋죠. 근데 이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뭐 아직 불완전하지만 법률은 이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강화시키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입법되어 가고 있지 않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2018년 6월 28일에 헌법불합치, 그러니까 위헌으로 된 거죠. 위헌으로 됐고, 헌재가 판시한 이유는 이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분석을 하면 특정 시간대 정보체 위치, 이동 상황에 대한 정보를 당연히 취득할 수 있고 예상 경로, 이동 목적지 등을 유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시간 위치 정보 추적 자료는 현재의 위치의 이동 상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록 내용적 정보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감청이나 이런 것처럼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있으면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을 통해서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범인의 발견이나 범죄 사실 입증에 기여할 개연성만 있다면, 그러니까 보충성이 없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보충성이라는 건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인데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의 형식으로 위치 추적 자료를 확보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기본권이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과잉금지 원칙으로 기준을 한다는 거 많이 아시죠? 과잉금지 원칙에 4가지 판단 절차가, 하나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세 번째가 침해의 최소성, 네 번째가 법익의 균형성 이건데 여기서는 그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은 뭐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실제 이치 추적하면 해당 정보로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수단이 되니까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절성은 충족될 수 있다. 다만 이것처럼 필요성만 가지고 이러한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법익의 균형성도 맞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통지조항 이거는 뭐 사이드한 쟁점인데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서 과도하게 제한한다. 그래서 위헌이라는 판단을 한 거고요. 두 번째가 통지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헌재가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그러니까 위치 추적과 같은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통지 조항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어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했는데 보충성 요건을 여기서 보충성 요건을 개정 입법에 반영을 했어요. 헌재가 판시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근데 이 제재 규정은 여전히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이 작년 12월에 개정을 했는데 시민사회단체나 정보인권단체에서 얘기하는 개혁성을 담보하지도 못했지만 실제 헌재가 설치한 기준에도 못 미치는 개혁 입법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은 지금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한번 개혁 입법으로 좀 만수해야 될 과제가 있는 거고요. 요게 실시간 위치 추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기지구 사건.